안녕하세요. 역사 속 흥미로운 인물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조선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의 사생활과 그를 둘러싼 역사적 재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운명과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적인 면모는 오늘날에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휘빈 김씨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왜 패빈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후대에는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일화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유교적 가치관이 한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있게 고찰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휘빈 김씨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휘빈 김씨는 조선 제5대 임금인 문종의 세자빈이었으나 불운하게도 패출된 비입니다. 그녀의 본관은 구 안동 김씨이며 아버지는 당시 오이도 총부의 총재를 지낸 김오문이고 어머니는 정총의 딸인 청주 정씨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고모는 태종의 후궁이었던 명빈 김씨였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면 휘빈 김씨가 결코 미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명문가 출신만이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만큼 그녀의 배경은 당시로서는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 안동 김씨는 세도정치로 유명한 신 안동 김씨와는 다른 가문으로 주로 무과, 의과, 역과에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며 나름의 영향력을 유지했던 명문가였습니다. 이 가문은 학문적 성취보다는 실용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국방과 의료, 통역 등 국가의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며 중앙정계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가의 위상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1701년 무고의 옥에 연루되면서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휘빈 김씨의 삶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자빈으로 간택될 당시에는 가문의 영광을 한껏 누렸겠지만 패출 이후에는 가문에도 큰 먹구름이 드리웠을 것입니다. 한 인물의 운명이 가문 전체의 흥망성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가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은 1427년 세종 9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종은 세종의 장남이자 왕위를 이을 세자로 그의 배필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문의 번성과 국모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세자빈의 자리는 단순히 세자의 아내가 아니라 미래의 국모로서 왕실의 안녕과 왕실, 자손의 번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대부 가문의 여식들 중에서도 엄격한 간택 과정을 거쳐 선택된 휘빈 김씨는 분명 뛰어난 자질과 가문의 배경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휘빈 김씨는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오히려 효동, 덕금이라는 궁녀들을 더 총애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세자는 여러 궁녀들을 곁에 둘 수 있었으나 세자빈은 명실상부한 정실 부인으로서 세자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깊은 상실감을, 공적으로는 불안정한 지위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 특히 세자빈에게 남편의 사랑과 관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정치적 지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세자빈의 지위는 왕자를 생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친정 가문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문종의 외면은 휘빈 김씨 개인에게는 물론 그녀의 친정 가문에도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휘빈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녀는 시녀 호초에게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호초는 그에게 기이하고도 위험한 비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뱀의 교접시 나오는 기운을 손수건에 묻혀 지니고 다니거나 궁녀의 신발을 태워 술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의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조언한 것이죠.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 궁궐 여성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지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으니까요. 세자빈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전적으로 남편의 총애 여부에 달려 있었으며 그 총애를 얻기 위해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까지 불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는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고 맙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어머니 소원왕후는 직접 휘빈 김씨를 국문했습니다. 소원왕후는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의 정실 부인으로서 엄격한 궁중법도와 유교적 윤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며느리를 국문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종에 의해 1429년 휘빈 김씨는 세자빈의 자리에서 패출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며느리를 패출시킨 것은 이러한 행위가 왕실의 권위와 유교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시녀 호초는 이 모든 일의 배우이자 조언자로서 차명에 처해지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미신 행위를 넘어 왕실의 위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술적인 행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휘빈 김씨의 아버지 김호문과 호초의 아버지는 직첩을 거두고 김씨의 오빠 김중원마저 파면되는 등 가문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 개인의 불행이 가문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좌제가 엄격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왕실에 연루된 스캔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휘빈 김씨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한 가지 시선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휘빈 김씨의 패출 사건 또한 후대에 여러 방식으로 재평가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종 때 임사홍은 세종대왕께서 휘빈을 쫓아내고 나중에 후회하셨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패비윤 씨의 패출에 반대하는 논거로 휘빈 김씨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임사홍은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평가되지만 그의 발언은 세종이 휘빈 김씨 패출을 후회했다는 주장을 낳게 되었고 어쩌면 세종 본인도 이 사건에 대해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성군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를 폐하는 결정은 정치적 고려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휘빈 김씨의 행동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다는 점이 강조되며 후에 패빈된 순빈 봉씨의 행각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순빈 봉씨는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이었는데 그녀는 동성애적 행각과 음주, 유교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 등으로 인해 패출되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휘빈 김씨의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즉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좀 더 동정적인 시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순빈 봉씨의 사례는 왕실의 위엄을 넘어선 방탕한 행위로 여겨졌던 반면 휘빈 김씨의 행위는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발현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비교는 휘빈 김씨의 행동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사랑과 지위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이 유교적 도덕 질서를 매우 강조했던 임금이었기에 투기나 미신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군주였으며 왕실은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실 내에서 미신적인 주술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엄격하게 다스림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유교적 이념을 수호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는 휘빈 김씨의 패출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모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모는 단순히 왕의 아내를 넘어 국가의 어머니로서 백성들에게 유교적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의 패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지위는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모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왕실 여성의 질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와 권력을 지녔으며 왕위 계승을 위한 아들 출산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간택이라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고 융례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잡례와 같은 의식을 통해 여성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범을 보이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휘빈 김씨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왕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모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휘빈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녀의 패출은 개인적인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한계와 억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왕실 내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이는 곧 친정 가문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미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의 무게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당시에 경직된 사회 질서와 부딪히면서 빚어진 비극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휘빈 김씨의 사생활은 결국 당대 사회의 관념과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한 개인의 불운한 운명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인물들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단순히 기록된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사회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휘빈 김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삶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고뇌와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욕망은 엄격한 궁중 법도와 유교적 윤리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그들의 존재 가치는 대부분 남편의 총애와 아들의 생산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여성이 겪었던 아픔과 좌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녀의 사례는 또한 궁중 내에서 벌어지는 미신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국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휘빈 김씨를 단순히 주술에 빠져 패빈된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희생양이자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삶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지혜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